최근 테슬라의 급상승으로 인해 일론 머스크가 얻은 이익이 28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얻은 이익 280억 달러에서 여러 세율을 모두 합하면 5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내야 하는 세금이 150달러나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미국 하원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그와 함께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우는 0.3% 상승, 나스닥은 0.07% 상승, S&P 500은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맵을 좀 살펴보면 현재 엔비디아와 AMD가 미쳤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으며 반도체 지수를 멱살 잡고 상승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은 마의 50달러를 뚫고 60달러까지 쉽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40달러에 스윙 투자로 진입하여 49달러에 만족하면서 매도했는데 그 후 64까지 쉬지 않고 급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쪽과 금융 섹터가 괜찮았으며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약 4% 하락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듯 보이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덜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현재는 21선만 닿아도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 아래로 내려오며 증시에는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지수는 86입니다. 올해 최고 수치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잠시 숨 고르고 산타랠리를 시작할지, 쉬지도 않고 올라갈지, 아니면 잠시 살짝 조정을 주고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현재 고점 부근에 있고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인프라 예산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개월 동안 표류했었는데 인프라 예산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도로, 교통, 항만, 철도, 공항에 대한 투자와 수소,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송전망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MD가 메타, 즉 페이스북에 서버용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메타는 이에 따라 자사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에 AMD 프로세서를 탑재하게 됩니다. AMD는 그러면서 이날 메타에 공급할 신형 칩을 공개했는데요. 추가 메모리를 갖춘 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인 애저에도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블룸버그는 AMD의 고객사 목록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메타가 추가되면서 AMD는 이제 방대한 컴퓨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최상위 기업 모두에 칩을 공급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CPU와 서버용 칩 시장에서는 인텔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AMD는 최근 몇 년 새 일부 프로세서가 성능 면에서 인텔을 앞지르면서 인텔의 점유율을 잠식해가는 중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클라우드 서버용 칩으로 AMD 제품을 채택한 것도 점유율 잠식에 도움을 주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서브 주제인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진짜 이유입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말지에 대한 투표 소식과 투표 결과 주식을 팔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 마이너스 5% 하락 마감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팔로워에게 테슬라의 보유지분 10%를 매각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351만 명이 참여해 찬성이 57.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나는 어디에서도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으며 주식만 갖고 있을 뿐이어서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일론 머스크는 스톡 옵션에 대해 앞으로 몇 달 동안 15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2012년 보상계획의 일환으로 옵션을 받았는데요. 머스크는 급여나 현금 보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의 재산은 주식 보상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급상승으로 인해 일론 머스크가 얻은 이익이 28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얻은 이익 280억 달러에서 여러 세율을 모두 합하면 5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내야 하는 세금이 150달러나 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주식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가진 테슬라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스크가 올해 4분기부터 주식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매도 방법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저도 스윙 투자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소액으로만 진행해서 손절을 해도 부담이 없고 익절을 해도 큰 수익이 없습니다. 제 큰 비중은 QLD와 SSO에 장기 투자로 진입해 있고 바이앤홀드입니다. 바이앤홀드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매도할 때는 목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서 매수 타이밍 때마다 줍줍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진입하시는 것에 대해 여쭤보시는데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이 40% 이상이신 분들은 현금 비중 30%를 남겨둔 그 이상의 현금을 15거래일로 나눠서 11월 내내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이번에 11월, 12월에 산타 랠리가 시작되어서 상승을 못 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진입해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11월 내내 분할 매수를 했고 현금을 30% 정도로 맞춰두었는데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오면 남은 현금으로 매수를 시작하시면 결국 내년에는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저는 현재 계좌 상승을 즐기면서 관망을 하는 이유가 현금 비중이 현재 20%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목돈이 쓰일 일이 있어서 무리해서 매수를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상승한다면 그 상승을 못 누리는 거니 엄청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30%는 남겨두고 그 외 나머지 현금은 11월 내내 15거래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상승도 즐길 수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속 고점 부근이라고 말해오고 있지만 여기서 횡보하다가 상승해 줄지 아니면 조금 눌림을 줄지 아니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까지 내려와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20%에서 30%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현금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무조건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정이 왔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줍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현재는 오즈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